시장이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큰일 납니다. 받들어 총 돌조각이 206억 원이 아닌 40억이라고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사람의 제보가 송작가치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일신석재가 통일교가 보니까 최대 주주입니다. 40몇 프로 갖고 있어요, 일신석재 지분을. 그러니까 통일교 꺼져, 사실상 일대 주주니까. 오세훈 시장 받들어총 논란,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 받들어총 세운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받들어총 세우는데 200억 들었다고 석재값이 200억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일신석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받들어총 그 조형물 석재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40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게다가 석재값만 20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석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석재들을 조금 이렇게 호화롭게 꾸미게 하는 이 조명 설치하는데 500억이 더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73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을 들여서 받들어총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혹은 서울에는 전쟁기념관이 있다. 거기다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화문 한국판에다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게다가 그 혈세도 70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 와, 이거야말로 진짜 무능행정의 그 본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받들어 총 돌조각이 206억 원이 아닌 40억이라고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사람의 제보가 송작가치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6억에서 40억을 뺀 나머지 166억 원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또 받들어 총 주변 공원과 조명 등을 조성하는 비용이 별도로 530억으로 받들어 총 전체 경비는 7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관계자는 자기들은 40억만 먹었을 뿐 나머지 69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이는 것이 받들어 총 돌만 보이는데 어디에 690억을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죠. 네, 어쨌든 이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도 완전히 정말 웬 적자만 나는 그 한강버스 그 촌스러운 분홍 색깔. 아, 진짜 볼 때마다 내가 진짜 그 아름다운 한강을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이상하게 디자인 감각도 하나도 없고 색깔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 도대체 그걸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무능 행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이 돌을 광장에다 세우느라고 730억을 썼다? 말이 안 돼요. 지난번에 무상급식 반대할 때는 700억 들여서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 할 수 없다면서 눈물 가져오려고 시장직을 내놓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730억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써놓고는 괜찮다고 한다고요?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오세훈이가 감사의 정원 받들어 총 조형물에 20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22개의 조형물이 있으니 한 개당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여기 돌멩이 하나가 10억 원, 그 다음 돌멩이 하나도 10억 원, 그 다음 돌멩이도 10억 원. 이렇게 오세훈이는 서울 시민의 세금 20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의 정원 일대를 정비하고 미디어 시설을 만든다고 524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오세훈이는 이 돌 22개를 조성하는데 73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세훈이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눈물을 짜며 사퇴할 때 초등학생 무상급식 비용이 받들어 총 돌멩이 22개 730억보다 작은 7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도 좀 불통의 아이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조형물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 자, 그런데 광화문 광장 상징 조형물 2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 상세 정보가 여기에 예산 세부 사업명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요 URL url.kr.호이7k 요거 좀 써놨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계약업체 에서 예정 가격 400억으로, 40억으로, 그리고 계약 금액은 39억 9,500만 원으로 아예 적어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럼 도대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다 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원 후보가 감사의 정원에 내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조형물을 전쟁기념관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
천리기념관으로 하면 되죠. 사실 이 흉물스러운 이 돌 무대기를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2기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당연히 간직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하느라고 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오세훈 시장 아무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한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난 이거 옮길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감사의 정원 6.25 참전 23개국 상징 조형물 감사의 빛 모양 받들어총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교 측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신천지와의 관계성도 지금 나오고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신천지 산하기관인 근우회 회장을 만났다고 난리가 난 사진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지 않은 오세훈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진의 옷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찍힌 사진으로 오세훈이 또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극우 현수막을 떼는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유괴나 납치, 장기 적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건 정현모라는 인물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으로 이미 알려진 공정가 상생학교 출신입니다. 놀랐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현모 씨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2023년에 신천지 수료식에 정현모 씨가 대표로 올라서 발언하는 영상 또한 입수를 했습니다. 극우 현수막의 배우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 대표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진을계정님 광화문 광장에 민주시민 못 모이게 하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사실은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것처럼 보이고요. 김영희님 감사의 정원이 아니라 해먹을 결심으로 업자와의 정원으로 페이백하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준호님께서는요.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띄울 시간에 아파트 공급 좀 하지 왜 하지는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또 의견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넘게 시장했으면 본인이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스승의 날이었다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인사하면서 난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약간 시대착오적이고 상황에 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오세훈 시장이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큰일 납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설치된 조형물이고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거 화면이 좀 작은데 지금 예. 그 스크롤 한번 올려보세요 위로. 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40억짜리 공사잖아요. 39억 6천만 원. 네. 일신석재 나오죠. 계약업체. 지금 광화문 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해갖고 계약기간 2025년 8월 작년 7월 여름에 해서 결정한 건데 일신석재가 이게 되게 갑자기 한 거네요? 갑자기 했습니다. 갑자기 한 거네.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게 아니네. 네, 갑자기 했습니다. 네. 그래서 40억짜리 공사를 일신석재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일신석재가 통일교가 보니까 최대 주주입니다. 네. 40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일신석재 지분을. 그러니까 통일교 꺼져 사실상 일대 주주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일신석재가 규모도 있고 뭐 공사 잘하면 줄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의혹이 뭐냐면 이거를 지금 계속 추적해온 서울시 의회 의원이 있는데 이때 입찰을 두 군데가 했다고 합니다. 일신석재가 있고,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한 참여한 게 B 업체가 있는데 일신석재는 39억 6천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B 업체는 29억을 써서 냈대요. 10억을 적게 썼어요. 10억을 적게 썼는데 근데 일신석재를 준 거야. 네. 일신석재를 준 이유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정량평가고 정성평가잖아요. 네. 정량평가는 돈을 싸게 입찰을 단가를 낮게 했으니까 B 업체가 돼야 되는데 정성평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신석재가 더 공사 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준 겁니다. 예, 의원님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기자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 연락 주셨는데 못 받았고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송 중이고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 예. 지금 생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임규호라고 합니다. 예. 우리 예. 기자님 말씀 잘 오전에 듣고 오늘 그 애청자분들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아니 사진이라도 한 장 받으시.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의원님 네. 옆에 이제 봉지욱 기자랑 같이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이분이 지금 화면에 사진 예. 띄웠습니다. 이분입니다. 예, 네. 화면 나가고 있죠. 예. 의원님 일단 요 그 광화문 밭드로청 조형물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계속 추적해서 밝혀 오셨잖아요. 예. 요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 이렇게 쭉 정리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재작년서부터 제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크게 4가지 갈래로 좀 구분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사업 진행 절차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원래는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 사업 이전에 22년 4월 100억대 초대형 계양대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고요. 예. 이 사업을 2개월 만에 틀어서 밭드로총 조형물 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나 하려고 한 거네요. 그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든 뭔가 자기의 치적을 좀 쌓기 위해서 국리를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뭐 6.25 저희 참전 용사들을 기리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서 그 초대형 계양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민적인 많은 우롱을 받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형물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처음 비용이 40억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예. 여기에 덧붙여진 게 지하공간 미디어홀 사업 그리고 주변에 세종로공원 환경 개선 사업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730억짜리 거대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730억이요. 예. 그럼 우리가 보도에서는 이제 이 조형물이 207억이라고 하는데 예. 이 석재가 있고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장비가 있고 요런 것만 해서 207억이고 그렇습니다. 지하 공간이나 또 주변에 다 요거 하면서 같이 한 게 700억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형태는 730억짜리가 되었습니다. 엄청 크네. 지금 왜 보도가 그렇게 안 나오지? 갑자기 이게 예. 바뀌게 되면서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는 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겠죠. 예, 당시 서울시에서 추천한 그 투자심사위원장조차도 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워딩을 제가 좀 회의록에서 땄었는데요. 네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당초 사업과 주제, 사업비,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거 재심사로 처리해도 되나요? 다 6.25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교묘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그냥 이거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절차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사업 진행 절차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광화문 광장 자체가 돈 먹는 한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감사의 정원 그리고 이 꺼지지 않는 불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된 이 사업의 기획은 22년 4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 기획은 22년 4월. 예. 근데 그 직전에 집행되고 있었던 광화문 광장 개선 사업이 또 있었는데요. 예. 그것은 무려 665억짜리입니다. 예. 근데 이 사업 기획이 시작된 22년 4월 당시에 아직 그 광화문 광장 개선 사업이 끝마쳐지지도 않았던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총괄해보면 한 5, 6년간에 이 665억 플러스 730억 예.
1,400억이 이 공간에 쏘아 부어진다는 점입니다. 1,400억이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예. 이미 665억이 집행이 되었었고 예. 이게 그 준공 처리가 되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지금 73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업을 따가고 운영하면서 시행을 했는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또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통일부 관련된 말씀이죠. 예, 일신석재가 지금 39억 6천에 이 공사를 땄는데 네네네. 이때 다른 업체는 10억이 더 낮은 액수로 지금 입찰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 40억짜리에 해당되는 23개 돌기둥 조형물 그렇죠. 조성 제작 설치 사업인데요. 예. 이게 긴급 입찰로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긴급 입찰. 예. 네. 지금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긴급 입찰은 아주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시급성을 전혀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입찰을 진행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찰을 한 곳이 두 곳인데 이 통일교가 대주주인 일신석재가 39억 예. 그리고 그 상대 업체가 29억을 입찰을 했는데 일신석재가 10억을 비싸게 입찰을 했는데도 낙찰됐다는 게 또 하나의 그 큰 의혹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은 서울시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은 이 일신석재가 그만큼의 의미를 투여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내보였냐? 그렇죠. 얼마 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형물 자체가 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밭드러통이라고 이야기를 붙였는데도 사실 그 워딩도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혹자는 뭐 동물 뼈 같다, 생선 뼈 같다. 그렇죠. 예, 갈비뼈. 웃지 못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은 예. 이게 23개국의 기증을 받아서 그 의미가 있다고 오세훈 시장이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23개국 중에 그 의미 있는 기증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업이 추진될 때 그 외교 사절단을 다 초청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교 사절단이요? 예. 이게 22개국으로부터 그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외교 사절들이 사업의 촉박함, 또 6.25m, 거의 한 7m에 달하는 돌기둥 크기에 대한 부담감, 또 행정 절차에 대한 시간 소요 이런 걸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2개국 중에 7개국이 그래도 그냥 작은 크기의 돌덩이 일부라도 좀 보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돌 일부를 보냈다라는 거죠? 전체를 그렇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예. 나머지는 일신석재가 그냥 인도산 석재를 썼다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산 석재. 한국에도 화강석은 많은데. 이게 전체적인 네. 그 유교 참전국에 대한 의미조차도 퇴색되고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그 의미를 살리려면 뭐 예. 참전국에서 그러면 각각 수입이라도 해오든지. 네네.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이 감사의 정원이 6.25 참전국에 감사한 건지 업자들한테 그쵸. 감사한 건지 예.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흔한 말로 해먹을 결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정황이.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출연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예, 네, 의원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